자, 도요타 프리우스가 정말 이번에 디자인이 완전히 환골탈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도요타 차 중에 제가 차를 보면서 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차는 아마 생전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자인이 이제 디자인다워졌어요. 이전에는 정말 뭐 애들이 조각하다가 남은 거 뭐 성형수술하다가 잘못 찢어진 것 같은 그런 4세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면이 깔끔하고 선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어로다이나믹하다라는 게 그냥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여러 면에서 이건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정말 갖고 싶은 감성을 울리는 차인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차가 드디어 옛날 그 초식동물 프리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마력 언더에 연비 20km니까 버텨라 그런 차가 아니라 나 이제 200마력이야 그런데도 20km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라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혼다 CRX가 자꾸 떠올라요.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타이트한 그러한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 자, 뒷좌석에서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저 스몰 칵핏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3인치짜리 모니터,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대단히 작습니다. 요게 요즘에 도요타가 가지고 가는 인테리어 프론트 페이시아의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도요타의 어떤 그 고객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이라는 거, 스티어링 휠이 작고 그리고 계기판이 저 앞에 물러나 있어요. 그런데 인포테인먼트는 중앙에 넓게 자리 잡고, 그러면서도 짧지만 이 쉬프트 노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킬 건 지키되 파괴할 건 확실하게 파괴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자, 이 운전석은 적당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의 시트 포지션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조수석은 많이 밀어놨는데 그랬다면 제가 좀 좁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게 이 밑으로 발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룸, 뒷좌석의 헤드룸은 살짝 타이트하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파여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요 A필라가 이렇게 많이 누워 있죠. 이 누워있는 A필라가 제가 운전석에 타고 내릴 때 요 윗부분이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볼게요. 오, 괜찮아요. 제가 지금 타는데 이 머리가 닿을 줄 알았거든요.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낮춰놓은 게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럴 때 이때 제가 앞을 쳐다보는 그 시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A필러가 이렇게 있고 저 앞에 이렇게 카울 포인트가 저 앞에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거로는 시야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A필러가 조금 두껍긴 해요, 확실히. 하지만 그 느낌이 저를 답답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 시선을 가린다든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 차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헤드룸 그리고 이 A필러와의 접근성, 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입만 뻥끗거리면 변하는 세상. 아, 변속도 하나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직구죠. 네, 직구죠. 제가 제일 직구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차를 타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처음 바퀴가 굴른 다음에 한 10m에서 20m 그동안에 주는 구름 질감이에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사람 놀라게 하는 게, 저는 3세대 프리우스를 옆자리에서 많이 타봤거든요. 목이 쉬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와글와글하는 소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이렇게 탄탄할 수가. TNG의 1세대하고 2세대하고도 다르고요. 이 정도의 바닥의 NVH 특성이라면 이거는 전기차를 상정하고 만들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닥에서 울림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턱을 넘었는데, 과속방지턱 넘을 때 딱 느낌은 탄탄하나 매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들은 그 무게 때문에 뭔가 불쾌해지는 경향이나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 프리우스랑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네요. 하여튼 지금 이 시가지 속도, 지금 시속 30km 구간인데 이거 통과하는 동안의 느낌, 대단히 매끄럽고 대단히 삽삽하다 이런 말 요즘 안 쓰는데, 그리고 나긋나긋하진 않아요. 탄탄하지만 그 매끄러움이, 그 탄탄함이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맨홀 뚜껑 이렇게 패인 곳 같은 데 통과할 때 보면은 다 떵떵떵떵 이런 느낌이 옵니다. 서스펜션은 대단히 탄탄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거칠다는 느낌은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밟았어요. 이럴 때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러면은 프리우스가 소리가 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아래쪽으로 깔려가지고 뭔가 조금 뭐 덩어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이 차는 덩어리가 생겼죠. 마력수가 시스템 출력 122마력이었던 이전 세대, 점팔 엔진이 엔진 출력만으로는 100마력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차의 시스템 출력이 196마력입니다. 200마력이에요. 그러면 이 차 무게가 1400kg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00마력이면 그건 대단히 강한 출력이잖아요. 참, 프리우스에서 우리가 성능을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돼 진짜. 하여튼 세상의 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인터체인지에 무슨 이게 뭐 삼거리가 다 있냐, 고속도로에. 자, 일단 살짝 이 타이트한 그 로테이션을 해보니까 스티어링 휠은 적당히 묵직하고요. 하지만 휠은 명료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웨이트를 줘서 조정 감각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미끈덕거리진 않아요.
그런 거는 나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위에 선루프가 2개나 있고 유리창 면적이 되게 넓은 차인데 그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이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 소음도가 증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고속에서 풍절음이 어떻게 나냐 이런 거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조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차는 전반적으로 이전 프리우스랑은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실내가 이렇게 막 만져보면 이게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의외로 희한하게 실내에서 잡소리가 안 나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밟아 볼게요. 도요타가 CVT를 잘 만들긴 하고, 그리고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게 트랜스미션을 잘 컨트롤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VT가 어디 가진 않아요. 그래서 딱 밟았을 때 CVT가 터무니없이 헛도는 러버밴드 이펙트는 없어요. 하지만 직결감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이렇게 악셀을 파샬로 잘 조절하는 거, 요거가 훨씬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잘 만든다는 게,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충전량은 어느 정도 항상 유지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직병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시겠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승회예요. 네? 시승회. 정말요? 시승회가 있다고 여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수고하세요. 자, 이제 와인딩이 왔죠?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야겠죠?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얼마나 스포티한지 볼게요. 막 엔진은 조금만 밟아도 으아 그러는데 좋은 게 하나 생겼어요. 악셀에 살짝만 입력이 들어가도 일단 모터가 훅 하고 밉니다. 그래서 이게 어드밴스드 인풋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살짝 밟았는데 모터가 일단 쑥 하고 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연 현상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마치 엔진 응답성이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일단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직결감이 조금 더 생긴 게, 악셀을 놨을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 조금 더 생겨요. 하지만 아우 거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 앞에 차에서 확 냄새가 막 나죠? 악셀을 많이 밟고 계세요. 근데 이 CVT는 많이 밟으셔도 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살짝씩 꾹 밟아주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아우, 확 냄새. 근데 지금 차의 느낌은 어떠냐면은 앞바퀴의 접지력이 극적으로 꽉꽉 눌러밟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자세는 잘 잡는 편이고, 그리고 앞 서스펜션보다 뒷 서스펜션이 더 탄탄하게 차를 잡아줘요. 그래서 차의 자세는 앞바퀴 그립이 너무 변해서 차가 언더스티어가 나는 것을 줄이는 대신에 뒷바퀴가 자세를 잡아주면은 뒤에 롤축 강성이 세면 언더스티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밸런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느낌 자체는 턴 2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저께 오야상인가 록캐리어라고 하거든요. 그 캐리어 쪽에, 라디에이터 캐리어 쪽에 크로스 멤버를 달아서 차의 어떤 횡강성을 높였다. 그것이 앞바퀴의 턴 인을 극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감성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서스펜션 레이트는 앞쪽은 살짝 소프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저는 좀 불안해지면 어떡하나, 너무 예리해져서. 왜냐면 이 차는 되게 실용적인 차이라는 그런 기본 성격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재미는 생겨도.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너무 차가 달리는 쪽으로 갈까봐. 근데 그런 쪽은 아닙니다. 한쪽은 업그레이드라고 한쪽은 살짝 디튠을 했어요. 그래서 앞쪽의 움직임이 너무 예리해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밸런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앞쪽 서스펜션 레이트를 조금만 장난을 치면 터닝 효과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차가 와인딩을 잘 타는 느낌보다 이렇게 턴을 계속하는 느낌은 좋아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의 전환 능력은 그렇게 예리하지 않으나 회전을 유지하는 능력, 이 느낌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쭉 하고 들어갈 때 앞뒤 바퀴가 이렇게 쫙 하고 궤적을 맞춰가는 느낌, 이런 건 좋아요. 지금도 처음에 언더스티어가 나는 듯 했다가 뒷바퀴가 쓱 하고 해가지고서 앞머리를 안쪽으로 싹 해주면서 뉴트럴 쪽으로 돌려가는 이런 자세 수습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브레이크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브레이크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 차가 브레이크를 이제 좀 방식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어큐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브레이크 유압 펌프가 만들어낸 압력을 어큐뮬레이터에 담아놨다가 그 다음에 프레셔 레귤레이터로 적당한 압력을 만드는 그러한 식이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펌프가 만드는 압력은 일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를 통과한 다음에 압력을 제어하는, 그럼 훨씬 더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펌프가 항상 돌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펌프가 돌기 시작할 때 압력이 모자라서 브레이크에 딜레이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어큐뮬레이터를 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압 펌프가 만드는 이 제동력의 조절이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브레이킹을 딱 하면은 브레이크 압력이 바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는데 충분하게 압력이 쌓이고, 그런 다음에 남는 거는 리턴 밸브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유압 펌프가 만드는 압력은 충분 이상으로 항상 만들 수 있는데, 게다가 그거를 아주 급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응답성에도 자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브레이킹을 해보니까 설설 브레이크 쓸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좀 이니셜 바이트를 꾹 하고 눌러놓고 싶을 때에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 데 힘과 그 제동력 자체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이렇게 빡 하고 올라갈 때는 살짝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제동 페달에서 이제 너무 심하게 밟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는 선형성에도 문제가 없고 제동력 자체에도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차 가지고서 레이스만 안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레이스를 내년에 한다 그랬죠.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차였습니다. 정교하고 매끈하고 파워풀하면서도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를 뛸 수 있을까? 이거는 살짝 반신반의했었죠. 하지만 PHEV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나서 왜 PHEV 모델로 레이스를 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예상보다 두 차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이죠. 프리우스 PHEV. 전에는 이제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마력수 별 차이 없고 그냥 배터리만 있어서 전기차처럼 달릴 수 있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출력 차이도 있어요. 무려 출력이 223마력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뭐 하이브리드도 196마력이었으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는 이제 오버 200마력짜리 프리우스.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도 늘어났고 무게도 늘어났죠. 이제 배터리 용량이 13kWh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EV 모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면 이제 EV 모드 버튼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홀드 모드 버튼이 있던 쪽에 이제 매뉴얼 방식의 EV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EV 모드로 고정을 할 건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고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차지 모드를 쓸 건지. 차지 모드는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그 위쪽에 있는 원래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EV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얘는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 전환이 됩니다. 저는 일단 오토로 놓고요. 아이고 이 발 밑에 근육이 더 생겼네. 얘가 이제 펀치가 있어요. 확실히 이 전기 모터 출력이 늘었기 때문에 확실히 밟으면은 쭉 하고 미는 느낌이 맛있습니다. 아, 요거는 하이브리드하고 완전 다르네. 자, 이제 고속화 도로로 접어들 건데요. 이 길은 가기 전에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꼬불탕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뒷공무니가 무거워지고 힘은 세진 이 PHEV 프리우스의 실력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바퀴가 놓으면은 잘 따라가요. 아주. 그리고 이야, 힘이 늘긴 늘었네 진짜. 지금 쫙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데도 뭐 뒤가 무거워서 휘청거린다는 느낌 없고, 근데 앞바퀴가 이제 출력을 좀 더 받으면 이제 살짝 안쪽 바퀴가 그립을 잃을까봐 조금 그런 느낌은 있으나, 그거는 내가 엑셀 컨트롤을 해야 될 영역이 내가 다 밟아놓고 차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운전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역 내에서의 안정감은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코너에서 계속 가속을 하면서 나오는데 차의 궤적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이건 되게 좋은 실력입니다. 자꾸 이렇게 밟고 싶어지잖아. 요게 좀 다르네, 하이브리드. 지금 제가 악셀 딱 3cm 밟은 거예요. 참 잘 나가네. 그럼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모드였었고, 이제 스포츠 모드. 어휴. 에코 모드. 뭐 에코도 잘 나가. 확실히 모터가 다르다는 것이 모든 주행 모드에서 느껴집니다. 아, 좀 전에 그 팔당대교를 건너고서 이제 그 램프를 딱 돌아 올라가려고 할 때 느낌이, 오, 이놈 되게 살집 있네. 피곡중 미는 느낌이.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돌아보고 가려고요. 오이씨. 오, 참 기특하네. 야, 이렇게 프리우스가 재미있어지면 어떡하지? 재밌어요. 엔진 돌 때 느낌도 엔진이 경박하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여기 코너가 되게 코너 안에서 안 좋거든요, 노면이. 그런데 느낌이 어떨까? 아까 그 절개된 면에서 보통 차가 옆으로 툭 하고 튀거든요. 근데 그냥 텅 소리만 나고 그냥 가요. 아우, 차 되게 빠르다.
차는 실제 속도보다도 이 가속하는 감이 시원시원해서 되게 느끼는 게 되게 빨라요. 이거는 하이브리드하고 PHEV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는 뒤를 꽉 눌러놓고 쫙 하고 막 뭐랄까 주파 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코너를 돌아 나간다면 얘는 이제 박차고 나가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 되게 좋네. 시승이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시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오신 오야 사토키 수석 엔지니어의 대답도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와 PHEV 사이에 확연히 다른 주행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무게가 많은 차는 그것을 단점으로 생각하고 보완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PHEV의 무거워진 무게를 그대로 장점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주행 특성을 만들려고 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매끈하고 잘 날리지만 동시에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이전 세대와 달라진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였다면, PHEV 모델의 경우에는 유러피안 핫 해치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코너를 탈출할 때 파워풀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뭔가 GTI하고 닮았다고 할까요? 실제로 오야상도 골프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우스 PHEV는 그동안의 도요타 프리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열의 차량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타보기 전에는 이거 5천만 원에 가까운 차인데 이 차가 시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큰 시장은 아니겠지만 프리우스가 새로운 시장을 여는구나, PHEV는 새로운 자리에 또다시 자리매김을 하겠다. 더더군다나 해치백이 희귀해진 오늘날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의 종가라는 것에 더해서 해치백의 명맥까지 이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프리우스에서 하다니 참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지붕의 피크를 뒤로 미루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는, 즉 감성적인 만족도를 먼저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공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완벽한 감성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에서 저는 이번 프리우스가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출발부터 오늘 시승한 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요타 차를 타면서 감성적인 만족도 때문에 약간씩의 아쉬움을 감수할 수 있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프리우스는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맛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속에 달리는 맛, 그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라프렉터의 나윤서입니다.